자, 이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가 직접 나선 소식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라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쿠팡 정말 다들 쓰시는 쿠팡이죠. 저도 그 안내 문자 받았는데 네. 하필 오늘 쿠팡 그 월 회비 나가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5개월이나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 자체가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국정원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뭐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거를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걸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거는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측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뭐 민노총 탈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새벽 배송에 대하든지 이런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 쿠팡 자체만을 두고 이 기업 하나 때리기 마녀 사냥하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쿠팡을 비롯한 또 많은 뭐 얼마 전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스템 체제 개편에 대한 것에 좀 많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또한 무작정 그냥 도입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중 규제라든지 이런 논란도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 기업에게만 이 개인 유출에 대해서는 기업 알아서 해라. 라고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알았던 것이고 그럼 국가적인 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개편에 있어서 무작정 규제만을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과징금도 있고 이 징벌도 있으면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실손을 넘어서서 이렇게 징벌적 제재는 처벌적인 속성이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난관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징벌 법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사실 따라서 이번 건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쿠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서 갑자기 단죄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법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토론과 수기와 어떤 합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그렇죠. 대한 이제 파생적인 리스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뭔가 법안을 만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당장 쿠팡에 대입을 시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2차 피해에 저희가 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방지되는 것에 우리 대통령실이라든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도 그렇고 뭔가 약간 범죄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뭔가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로서 국민들께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 행정부가 나서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구매 내역 그리고 구매 경로 그리고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사건들이 2차 피해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같다. 지금 여기서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면 안 되겠다. 네. 예, 이런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예,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 진짜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이제 그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유출자가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면 이 유출자
발본세원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 중국 진짜 외교관을 불러 초치를 하든지 중국의 공조 수사 공조를 요청을 하든지 그러니까 중국에 쎄쎄만 할 게 아니라 이 해야 될 말은 지금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지금 370만 명? 그 대부분의 이 지금 우리의 정보가 다 털린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이 우리 정보를 어디다 어떻게 갖다 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중국에 대해서 빨리 이 수사 공조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처리하지 않는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단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관세 협상 중에서도 특히 네.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타겟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려도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 제재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조금 원칙을 지켜내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원칙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디지털 시스템 액트라든지 디지털 마켓 액트라든지 뭐 하는 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얘기를 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이제 액트를 우리도 같이 이제 한다. 원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미국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뭐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는 좀 다른 시점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부가 지나치게 좀 친중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로는 실용 외교라고 하면서 미국한테도 때려맞고 중국한테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대쉬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미국 기업뿐 아니라 지금 유통업계만 봐도 지금 쿠팡 얼마 전에 새벽 배송으로 때리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건인데 절반 이상이 국내 대형마트 그리고 국내 유통업계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인 테무나 알리 같은 기업들은 다 빠져 있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게 우리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양부남 의원은 또 어떤 법안 냈습니까? 반중 시위하면 징역 보내겠다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이 정부 여당이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중국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불만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스탠스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만들지 않게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좀 펼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중국인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중국 정부에 즉시 공식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촉구를 했고요. 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배우가 있다면 그 실체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인이 와서 군사기지 다 찍어가고 드론으로 다 찍어가고 네. 또 실질적으로 군무원인 신분으로 군무원이 국가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났던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은 이 유출을 했을 때 외국인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지금 간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첩법 적용을 못 시키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뭐 드론으로 뭘 찍어간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하는 행위를 해도 지금 간첩법으로는 또 처벌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간첩법에 외국인도 규정하는 이 법안을 사실상 지난 국회에서 거의 본회의까지 갔었는데 누가 막았어요? 정청래
의원이 막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됐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못했어요. 네, 물론 지금 다시 이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당 얼마나 본인들 일사천리로 잘 통과시킵니까? 간첩법도 이것도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쿠팡이 미국 법인입니다. 이번에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면서 또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쿠팡의 이전 기형적인 운영 구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간다라는 식으로 계속 네거티브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이 방영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네. 코리아 법인을 그렇죠. 두고 한국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반미 정서를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친중 반미라고 하는 그 의혹이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 탓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배후에는 전부 중국인들, 중국인 범죄단체들, 중국인 범죄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전혀 조명되지 않고 저희가 무슨 전세기를 보내갖고 대단한 일을 해온 것 마냥 그런 퍼포먼스만 펼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방구도 못하면서 계속 셰셰만 하고 있고 중국은 높은 선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지금 중국만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추종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로벌 정세에서 이 친중 반미라는 노선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극좌 대통령, 극좌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이런 지금 문제들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좀 중심을 앞으로도 좀 잘 잡아서 이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한중일 북중로로 지금 나눠지면서 계속 이 갈등이 격화되고 비화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좀 제대로 된 실용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꽁 먹고 알 먹고를 해야 실용회가 되는데 꽁도 못 먹고 알도 못 먹는 그런 정치 말고 제대로 좀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